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파와 인터넷 그리고 라디오 방송, 이 무형의 네트워크 공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괴한 신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떠돌고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고 보낸 목적조차 불분명하며 해독하려 했던 학자들을 실종이나 광기로 몰아넣은 기록들, 정부와 군 당국은 이를 단순한 전파 간섭이나 기계적 오류라고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서화된 기록과 실제 수집된 음성 데이터는 전혀 다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루머나 인터넷 괴담이 아닌 세계적인 통신망과 공식 역사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는 가장 기괴한 5가지 신호, 미스터리. 오늘 그 은폐된 전파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1982년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유럽과 러시아 전역의 단파라디오 주파수 4625kHz에서는 이상한 방송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단조로운 둔탁한 일명 부저 소리가 1분당 25회씩 반복하여 울려 퍼졌습니다. 라디오 청취자들은 이 기괴한 방송을 UVB76 또는 더 부저라고 불렀습니다. 어떠한 음악도 어떠한 멘트도 없이 수십 년 동안 부저 소리만 울리던 이 주파수에서 1997년 12월 24일 사상 최초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Yevka, Chaika, Plank, Chertov. 보셈 낮자치, 놀보셈, 뜨리짜치 빠치, 섬지샤체 뜨이레. 야브카, 차이카, 플랑크, 체르토브, 180835, 74. 러시아어로 단어와 숫자를 나열한 남성의 침착하고 단조로운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다시 묵묵히 부저 소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수년 간격으로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문서를 읽어내주가는 듯한 사람의 음성과 간헐적인 비명, 기계 소음이 주파수를 통해 노출되었습니다. 세계의 암호학자들과 정보기관들은 이 방송이 냉전시대 소련의 비밀 간첩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난수 방송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하고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이 주파수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송출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5일 UVB76 주파수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수십 년간 이어지던 부저 소리가 완전히 멈추고 스튜디오 내부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와 무전기 소음,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음악이 유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방송의 송출지가 모스크바 인근에 폐쇄된 군사도시 바로카에서 다른 기지로 급히 이동되었습니다. 민간 탐사대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버려진 옛 UVB76 송출 기지 지하실로 침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외부로 통하는 방대한 지하 벙커 네트워크와 4625kHz 송출 일지가 적힌 뮤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통제하던 단 한 명의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방송이 러시아의 대량 살상무기 자동 반격 시스템, 일명 데드핸드의 스위치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저 신호가 멈추는 순간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핵미사일이 자동으로 발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수십 년간 이 음산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주체는 누구이며 이 신호가 끊어지는 날 인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러나 지구상의 전파망을 기습한 것은 군사 난수 방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TV 방송망을 하이제킹하여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기괴한 메시지를 던진 한 남자가 존재합니다. 1987년 11월 22일 일요일 밤 9시 미국 시카고의 WGN-TV 뉴스 채널 스포츠 뉴스가 한참 진행되던 도중 갑자기 화면이 치직거리며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얼굴이 사라지고 기괴한 고무 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인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인물은 일그러진 철판 배경 앞에서 기이하게 몸을 흔들며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을 질렀습니다. 방송국 엔지니어들이 급히 주파수를 교체하여 9초 만에 송출을 차단했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15분 이번에는 PBS 채널의 인기 드라마 닥터 후 방송 도중 또다시 화면이 납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90초 동안 송출이 이어졌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로 시카고 시장을 비웃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노래를 불렀으며 급기야 영상 마지막에는 파리채로 자신의 엉덩이를 두들겨 맞으며 비명을 지르는 참혹하고 기괴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와 FBI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시 방송국의 강력한 주파수를 압도하고 해킹하려면 고가의 방송, 송신 장비와 전문가 수준의 전파공학 지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해커가 전파를 쏘아 올린 위치가 시카고 시내의 높은 마철로 꼭대기 건물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FBI는 수개월 동안 시카고 일대 모든 전파공학자와
방송 장비 소지자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가면 뒤에 숨은 인물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장비로 어떻게 방송망을 점령했는지 단 하나의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90초 동안의 기대한 쇼를 마친 뒤 디지털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혹은 그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인류에 통제된 미디어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증명하려 했던 어떤 비밀 단체의 경고였을까요? 전파가 가득한 하늘과 디지털 공간을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탐사되지 않은 장소인 바닷속 깊은 곳으로 눈을 돌려봅니다. 1997년 미국 해양대기 청해노에 의해 태평양 한가운데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에 설치된 초감도 수중 청음기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원래 냉전 시절 적국의 잠수함을 감지하기 위해 미 해군이 구축한 첨단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여름 남아메리카 적도 인근 태평양 깊은 곳에서 사상 초유의 음향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약 1분 동안 지속된 이 신호는 초저주파 형태로 발생했으며 그 주파수의 패턴이 마치 생명체의 울음소리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리에 블루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문제는 이 소리의 크기와 전달 범위였습니다. 블루프 음향은 무려 5,000km 떨어진 복수의 수중 청음기에서 동시에 감지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생물도 5,000km 밖까지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음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배왕고래의 울음소리조차 이 신호의 세기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 이 소리가 어떤 단일 생명체에 의해 발생한 울음소리라면 그 생명체의 크기는 최소 수백 미터에서 킬로미터 단위에 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소리가 남극의 거대한 빙하가 깨지면서 발생하는 빙진일 것이라고 해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신호의 주파수 변형 패턴과 파형 분석 결과를 검토한 음향학자들은 빙하 파쇄음과 블루프 신호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더욱 섬뜩한 사실은 블루프 신호가 감지된 남이 50도, 서위 100도의 심해 좌표가 소설가 H.P. 러브크래프트가 1928년에 쓴 소설 속 해적 고대 도시 르리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이 여전히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997년 단 한 번 감지되었던 블루프 신호는 이후 다시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평양 4,000m 아래 빛조차 도달하지 않는 그 어두운 심해 바닥에는 과연 무엇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주 너머의 외계인을 찾기 위해 성간망원경을 돌리고 있지만 어쩌면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깊은 곳과 주파수 속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15년 10월 스웨덴의 미스터리 블로그 KGG 운영자는 다크웹이 아닌 일반 우편물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폴란드에서 발송된 그 봉투 안에는 어떠한 설명글도 없이 CD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CD를 컴퓨터에 넣자 11BX1371이라는 이름의 기괴한 흑백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흑백에 버려진 수용소 같은 건물 내부에서 중세시대 패스트 의사 가면과 검은 로브를 쓴 정체불명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손을 펼쳤다 쥐었다 했으며 손바닥에서는 이상한 기계적 깜빡임이 방출되었습니다. 영상 내내 기계가 일그러지는 듯한 극심한 노이즈와 소름 끼치는 소음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인터넷 트롤의 기괴한 예술 장난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암호학자들과 스펙트로그램 전문가들이 이 영상의 음영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영상에 삽입된 오디오를 스펙트로그램 프로그램에 넣고 시각화하자 놀랍게도 소리 파형 속에 명확한 이미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참혹한 사진들과 함께 영어 텍스트로 적힌 암호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You have won your wireless 뿐만 아니라 영상 속 패스트 의사의 손동작과 전멸하는 신호는 모스 부호와 이진법 암호로 변환되었습니다. 이를 해독하자 미국 백악관의 경도와 위도 좌표 그리고 붉은 나우라의 넋이라는 문장이 도출되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과 정보기관들이 이 영상의 발신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폴란드 바르샤바 인근에 버려진 정신병원인 조피오프카 정신병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섬뜩한 영상을 찍어 CD로 제작하고 전 세계 블로거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주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미치광이의 예술작품이었을까요? 아니면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에게 다가올 생화학 테러나 재앙을 경고하려 했던 누군가의 비밀 신호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다룰 미스터리는 인류 역사상 우주 너머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증명할 뻔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7년 8월 15일 밤 10시 16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비기어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라디오 망원경 우주의 무작위적 신호를 수집하던 컴퓨터 인쇄 용지에 상식을 벗어난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우주의 자연적인 수소 기체나 별에서 나오는 전파는 통상적으로 낮은 숫자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공수자리 성운 방향에서 날아온 전파 신호는 무려 72초 동안 놀라운 강도로 수신되었습니다. 신호의 세기는 수치 UDQJO라는 6자리의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인쇄되었습니다. 당시 데이터를 검토하던 천문학자 제리 에만은 이 수치를 보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빨간색 펜으로 신호, 테두리에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 단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와. 이 신호가 인류를 경악하게 만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호의 주파수가 정확히 1420MHz, 즉 우주에서 가장 흔한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자연 고유 주파수대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주 공용어로 2420MHz 주파수를 사용하여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예측해 왔었습니다. 둘째, 신호의 형태가 인공적인 신호, 트랜스미터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선염적인 강도 변화 패턴을 정확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리 에만과 SETI 연구진은 즉시 망원경의 방향을 고정하고 해당 주파수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72초간의 강렬한 신호 이후 그 신호는 두 번 다시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지점을 향해 최고 성능의 라디오 망원경을 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공수자리 너머에서는 오직 침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지나가던 혜성의 수소 구름에서 발생한 자연 현상이라고 주장했으나 혜성의 이동 경로와 신호, 수신 시간대의 정밀한 대조 결과 그 이론 또한 논박되었습니다. 1977년의 그 여름밤 72초 동안 지구를 향해 날아왔던 그 강렬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십 광년 떨어진 우주 너머에서 인류를 향해 던진 최초의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멸망해버린 어느 외계 문명이 남긴 마지막 외침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무수한 데이터와 신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기록들은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미디어와 네트워크의 이면에 여전히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째 멈추지 않는 군사벙커의 부자소리, TV 화면을 점령하고 사라진 기괴한 가면의 남성, 태평양 깊은 곳에서 들려온 수천 킬로미터 크기의 심해 비명, 그리고 우주 너머에서 단 한 번 도착했던 72초간의 신호까지, 이 모든 신호들은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떤 진실의 조각들일까요? 지구와 우주의 디지털 어둠 속에 여전히 떠돌고 있는 수많은 비밀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미스터리 중 가장 서늘하게 다가온 신호는 무엇이었습니까?